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하여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부강약품입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는 003000입니다. 현재 10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시간은 11시 3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거의 매일같이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매매 전략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기업에 대한 부분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체 개발 바이러스제인 레보비르를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지난 4월 달에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임상 2상을 승인을 받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화자를 모집해가지고 임상을 진행하다가 원래는 이번 달까지 임상 마무리를 하고 내년 좀 약간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 대상자가 6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환자 모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현재 모멘텀은 있지만 주가 그런 모멘텀이 있어서 조금 줄어든 부분들, 그래서 새로운 신규적인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뉴스 플로우는 없죠.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야 그런 모멘텀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제가 조금 팁이나 아니면은 어떤 제가 시장에서 겪었던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주가가 내려갈 때는 뉴스나 아니면은 어떤 호재 같은 뉴스가 없어요. 네, 호재. 네, 호재. 그러니까 이런 호재 뉴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승 추세일 때는 상당히 잘 먹힙니다. 그래서 뭐 임상, 이상을 계획한다든지 일상을 뭐 성공했다든지 그 다음에 임상 이상에 돌입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나오죠. 돌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임상 이상 뭐 승인 이런 데서 나오고 조정을 받고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임상 3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다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 추세에서 특징은 이런 데서 하락 추세 같은 데는 이런 데서는 절대 호재 뉴스가 안 나오다가 반등을 주다가 뭐 이전의 매물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번에 또 돌파가 나오려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때 호재 소식을 터트리면요 보통 이때가 8대입니다. 네, 이때가 8대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아무 소식 없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또 새로운 소식으로 또 개미들을 꼬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고 약간 하락 추세에 있을 때 거래 방법이랑 상승 추세일 때 거래 방법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아무 소식이 없죠. 예, 부강약품 뉴스를 쳐봐도 아무리 봐도 뭐 뉴스적인 부분들이나 이슈적인 부분들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주가는 결국에 언젠가 뭐 제가 말했던 24,000원대 매물대에서 뭐 반전이 되든 뭐 지금 위로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구간에서는요. 차차 이제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는 투자자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매수세를 보면 JP 모건 창구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JP 모건 서울 창구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쪽에도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아침부터 11시 5분에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9시 52분에 좀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지난주에 보니까 외국인 창구에서 많이 매수 한 66억 정도를 샀고 개인들이 66억 정도를 팔았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 금융투자 쪽은 좀 분할로서 매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단타를 치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좀 거래원들을 보게 되면은 JP 모건과
UBS 증권, 그 다음에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CS 증권, 골드만삭스. 외국인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네, 외국인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 국, 국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파는 흐름으로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흐름 자체는 뭐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주에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뭐 손절이냐, 순절인가 아니면 투매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투매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뭐 사실 그 투매 물량이 이런 저가를 이탈함으로써 이런 저가적인 부분들을 이탈함으로써 사실 그게 더 가속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기에는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제 이전에 매물대적인 부분들을 치고 올라갔다가 지지받게 되면은 그때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신규 매수 관점은 뭐 내가 분할로스 24,000원대까지 뭐 25,000원 라인에서 24,000원까지 분할로스 매수를 받아보겠다, 이런 거는 충분히 유효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 뭐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만약에 오늘 종가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오늘 캔들 자체는 나쁘진 않죠 현재.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 캔들을 이제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요,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는 캔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강한 매수세를 뜻하거든요. 강한 매수세를 뜻하지만, 이게 어느 위치에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 예를 들자면 추세가 안 꺾인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어떤 60일선을 지켜주고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60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선에서 이제 장악형 캔들이라고 하면은, 여기선 뭐 발생하진 않았지만 여기 이 구간에 한 번 있었죠. 이 구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여러 데에 한 번 있었고. 근데 여기서도 장악형 캔들이 발생이 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진 않죠. 이렇게 내렸다가 그 다음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조금 주목할 부분들은 이제 상대 강도 지수라는 이제 보조 지표의 RSI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RSI가 이렇게, 주가는 지금 저점을 깼죠. 한 번 더. 주가는 저점을 깼는데, RSI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점을 안 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이제 흔히들 표현을 하죠.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 지표적인 부분들은 누군가는 그런 매집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게 하락 추세일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좀 올렸다가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기도 해요.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주가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보조지표도 내려가는 경우도 되게 많긴 한데, 어쨌든 진입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배팅은 가능해요. 이거에 기반을 하고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에 대해서 배팅은 가능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배팅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배팅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는 벌써 이제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거 기반해서 매집을 할 수도 있고, 나는 뭐 수평 매물대적인 부분들 주봉상에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24,000원 부근대를 24,000원대 초반, 24,000원에서 24,200원 초반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해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로서는 매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나는 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어디서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눌림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부터라도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물론 여기서 접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도 당연히 지정을 하죠. 만약에 뭐 예시를 들어서 나는 다음날 이 캔들이 완성이 되는 걸 보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를 보시면서 목표가와 뭐 손절가가 15% 정도가 되면, 10%가 넘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사실 분할 매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떤 24,000원대를 또 강력하게 지지하는지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비중 확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상 부강약품이었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월 16일, 10월 15일, 10월 14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3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흥국화재우가 추천이 나오고요.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